숨만 쉬어도 나이만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이 빠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당뇨에도 더 잘 걸리는 건가요? 이것도 맞는 겁니까?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근육이 줄줄줄줄 빠진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요. 연령에 따른 근육의 감소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근육량은 30대의 최고 정점을 찍은 후에 점점 감소해서 40대 이후에는 최대 50%나 감소를 하고요. 50대부터는 그 감소 속도가 더욱더 급격히 감소를 해서 80대가 되게 되면 근육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많아질수록 당뇨의 유병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실제로는요, 20대에는 당뇨를 앓는 환자 수가 약 4만 명이었던 반면에 60대가 되면 약 120만 명으로 30배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줄줄줄줄 새는 근육 재테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혈당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그러니까 이종 사촌 오빠가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저희 외가 쪽으로 좀 이 혈관 쪽으로 좀 그런 쪽이 좀 많이 질환들을 갖고 계시고 더 저희 어머님도 이제 스텐트를 하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고지혈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혈당이라든가 뭐 혈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거기에 좋은 거 뭐 이런 거를 막 챙겨서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고지혈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 우리나라 지금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90세 넘었잖아요. 네. 90.7세라는 이제 그래요? 넘었습니다. 그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0세가 됐을 때 아까 김청 씨도 어머니하고 세계 여행을 마음대로 네, 가고 네, 싶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려면 제일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네. 결국 근육, 맞아. 관절. 맞아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려면 근육 관절이고 그 근육과 관절을 받쳐주는 게 결국 혈당이거든요. 그래서 근육 건강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근감소증 환자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 그냥 뼈만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기아 막 이런 사진 같은 근육 자체가 그냥 가죽만 남았는데. 그냥 가죽만 있는 거야. 예, 근감소증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근육의 힘을 나타내는 근력, 근육의 기능을 나타내는 근기능이 모두 감소해서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근육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사이코, SAICO가 있고요. 부족하다, 뭔가 감소되어 있다가 페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합쳐서 사이코페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몸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거나 약해져서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근감소증을 현대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는 팬데믹, 현대인의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육 재테크가 활기찬 노년생활, 행복한 노년기에 건강한 생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 거죠. 근데요, 제가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앞서 그 근감소가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당뇨가 근감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당뇨와 근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뒤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이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육은 어떻게 보면 포당을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할 때 쓸 수 있게 만드는 창고인데요.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육 안에 못 들어간 혈당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당뇨가 되겠죠. 그래서 근육 부족이 당뇨를 만들고 당뇨가 근육 부족을 만드는 심각한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소품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예, 신선한 생고기를 건강한 근육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육이 건강할 때는 굉장히 탱탱하고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고 웬만한 자극에도 충격을 안 받고 찢어지지 않습니다. 탄력 있어 보여요. 그래서 손상을 받지 않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에너지를 잘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당뇨 상태가 되면 이 근육 안에 에너지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육포처럼 근육이 쪼그라들고 위축되면서 쉽게. 강도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자극에 예. 손상을 굉장히 많이 받고 부상이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근육 건강을 지키려면은 그래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나요 이게요? 예, 맞습니다. 이 혈당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근육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네. 이것도 역시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잘 해야 된다도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단백질 중에서도 어떤 단백질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50대 여성 환자분 얘기입니다. 큰 무리를 한 적이 없는데 요새 기력이 계속 없다, 이상하다 하면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당뇨가 있던 분이니까 근육 감소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단백질 좀 잘 챙겨 드세요. 운동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약은 이제 그대로 가고 해서 진료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번에 오셨는데 더 기력도 없고 시키는 대로 좀 단백질도 내가 먹고 했는데 운동도 하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살이 5kg 정도나 또 찌신 거예요. 근데 당 수치도 2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식단 얘기가 나와서 식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평소에 단백질은 콩으로 좀 내가 먹는 편이고 시중에 파는 단백질을 사서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시중에서 그 단백질을 드신 거를 보니까 맛있게 드신 거예요. 맛있게. 맛있는 단백질? 만나게. 봤더니 당 함량이 높은 단백질을 드셨던 거예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식품들 사실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당 함량입니다. 왜냐면 맛있어야 잘 팔리니까 좀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당 함량을 꼭 체크를 해보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하실 때는요. 네. 당이 없는 무당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이 없는 거. 근데 왜 사례에서는 아까 단백질 제품뿐만 아니라 콩도 꾸준히 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콩은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거. 그럼 왜 근육이 잘 안 생긴 거예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보통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두 가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백질이라고 해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같다고 보기는 힘든 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은 없는 대신에 지방 함량이 적고요.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체내 흡수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혈당 잡는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섞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요. 저 이거 정리 잘해서 잘 먹고 있어요. 식물성하고 동물성 이거 잘 섞어가지고요. 네, 요거 먹고 저거 먹고 요거 먹고 저거 먹고 잘해요. 하루에 닭가슴살 딱 먹고, 그다음 볶은 콩도 조금씩 챙겨 먹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단백질이 그죠? 골고루 잘 맞죠, 선생님? 제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죠. 역시 원장님답네요. 예,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양이 좀 아마 부족하셨을 겁니다. 네. 부족하다고요? 이게 골고루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보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네. 체중 1kg당 1.2g 섭취를 권장할 정도로 나이 들수록 근육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양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최대 2g까지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1kg당 2g. 네, 2g씩까지도 먹어야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거고. 얼마나 먹어야 돼? 못 먹지. 음식으로는 안 되겠다. 예, 힘들겠죠. 자, 그럼 65세 이상 체중이 60kg인 여성 기준으로 보면요. 네. 하루에 단백질 72g을 섭취해야 되고요.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2g이니까
120g까지 섭취해야 돼요. 하루에? 네네. 10g. 그러면 이거 음식으로 대체할 경우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네.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와요. 네,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보시죠. 이제 이게 하루치입니다. 하루치요? 예. 말도 안 돼. 자, 그래서 단백질 일일 권장 섭취량 채우기 위해서는요. 이 달걀로 따지면 약 18개, 18개? 하루에. 두부로 따지면 3모, 와. 소고기 등심 약 1근, 600g을 그건 감사하네.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